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작은 방 안에 있습니다. 천장은 낮고 벽은 회색이고 공기는 어딘가 텁텁하죠. 방 한쪽에는 단 하나의 창문이 있어요. 그 창문 너머로 세상이 보입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 런던의 빨간 2층 버스, 도쿄의 시부야 횡단보도, 파리의 노점 카페.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서로의 어깨를 치며 농담을 던지고 있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누군가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당신은 유리창의 귀를 바짝 댑니다. 들리는 건 당신의 심장 소리뿐. 사람들의 입은 움직이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흐릿하게 의미 없는 소음으로 흩어집니다. 당신은 두 손으로 유리창을 두드려 봅니다. 쿵쿵쿵. 하지만 아무도 당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영어를 모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잔인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 세계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의 약 60%, 어떤 통계는 절반이 훨씬 넘는다고 말합니다. 그게 다 영어로 쓰여 있어요. 최신 AI 논문, 영어. 실리콘밸리에서 어제 발표된 스타트업의 비밀, 영어. 하버드 교수가 무료로 풀어버린 인생 강의, 영어. 당신이 좋아하는 그 외국 가수가 새벽 3시에 인스타그램에 남긴 진심 어린 글, 영어. 우리는 한국어라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아름답고 깊이 있는 언어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어 사용자는 전 세계 약 8천만 명, 영어 사용자는 15억 명이 넘어요. 이 말은 곧 영어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세상의 95%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닫아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요, 그중 어딘가에 당신의 소울메이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과 똑같이 새벽 2시에 잠 못 드는, 똑같은 영화의 눈물을 흘리는, 당신을 가장 잘 이해해줄 사람이 지금 이 순간 브라질 어느 카페에서 혹은 노르웨이의 작은 마을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당신은 평생 그 사람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게 될 거예요. 이건 단순한 포기가 아니에요. 이건 만나본 적 없는 인생 전체를 잃는 일입니다. 자, 이제 제 친구 이야기 3개를 들려드릴게요. 다 실화예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번역기의 한계. 첫 번째 이야기. 제 친구 지훈이는 작년에 처음으로 LA 여행을 갔어요. 한 고급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셰프가 직접 테이블로 와서 고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훈이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단백질이 풍부해서 운동하는 저한테 딱이네요. 라고 말하고 싶었죠. 지훈이는 번역기를 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타이핑을 하고 당당하게 셰프에게 폰을 들이밀었어요. 번역기에서 흘러나온 음성. This is a good protein. 셰프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훈이가 방금 한 말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대충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좋은 단백질입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닭가슴살 통조림을 평가하는 것처럼요. 셰프는 30년간 갈고 닦은 자신의 요리를 단백질 덩어리로 평가받은 거예요. 지훈이는 그날 이후로 LA 스테이크하우스에 다시는 가지 못합니다. 유튜브 너머의 세상. 두 번째 이야기.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어느 날 추천 영상에 한 강연이 떴어요. 썸네일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아, 이거 내 인생을 바꿀 강의다. 스탠퍼드 교수가 20대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에 대해 말하는 영상이었어요. 조회수 800만. 댓글창은 이 영상이 내 인생을 바꿨다는 글로 도배되어 있었고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자막이 없어요. 영어 자막조차 없어요. 자동 생성 자막을 켜봤지만 교수님이 너무 말을 빨리 하셔서 자막이 따라가지 못해요. 저는 25분 동안 화면만 노려봤어요. 교수의 입 모양을 읽으려고 애쓰면서 가끔 한두 단어가 들렸어요. Fear, Regret, 20. 하지만 그게 전부였죠. 영상이 끝났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방금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었던 25분이 그냥 흘러갔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낯선 이와의 연결. 세 번째 이야기. 이건 좀 따뜻해요. 제가 게임을 하나 하는데 거기서 루카스라는 브라질 친구를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같이 게임만 했어요. Good, nice, GG 정도만 주고받으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루카스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어요. Hey, are you okay? You seem quiet today. 저는 그날 회사에서 진짜 큰일이 있었거든요. 한국어로도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어찌저찌 깨진 영어로 더듬더듬 말했어요. Today, work very hard. My boss, angry. I'm sad.
루카스가 5초 정도 가만히 있다가 답했어요. My friend, I don't know your boss, but I know you. You're a good person. Tomorrow will be better. I promise. 저는 그날 밤 화면을 보면서 울었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도 못해준 위로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가 해준 거예요. 서툰 영어로요. 완벽하지도 않은 영어로요. 자, 너무 진지했죠? 잠깐 숨 좀 돌릴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외국인이 길에서 다가와서 Excuse me 이 한마디만 해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거 저만 그래요? 저는 12년을 영어 공부했어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그리고 토익학원 2년. 그런데 아직도 외국인이 How are you? 라고 물으면 자동으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여러분, 이거 1985년 교과서에서 나온 문장이에요. 1985년이요. 그런데 2026년에도 제 입에서 똑같이 나와요. 마치 누가 등 뒤에서 줄을 잡아당기는 것처럼요. 언젠가 한 번은요, 명동에서 외국인 부부가 저한테 다가와서 남대문 시장이 어디예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영어로 길을 설명할 자신이 없었어요. Go straight and turn left. No, turn right. 입에서 단어가 안 나와요. 결국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분들 손잡고 남대문 시장까지 같이 걸어갔어요. 30분을요. 도착해서는 손을 흔들고 바이바이 하고 도망쳤죠. 그분들은 아직도 한국 사람들이 진짜 친절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실 영어를 못해서 그런 건데. 근데요, 사실 이 모든 농담 뒤에는 진짜 좌절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단어장을 진짜 100번도 넘게 던졌어요. meticulous 외웠어요. 다음날 까먹어요. sophisticated 외웠어요. 다음날 또 까먹어요. 새벽 2시 책상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영어를 못하는 유전자를 가진 게 아닐까? 한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그냥 평생 한국에서만 살까?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외국인 손님 한 명이 들어왔어요. 메뉴판을 보더니 곤란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저는 평소 같았으면 도망갔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먼저 입이 움직였어요. Can I help you? What kind of coffee do you like? 문장이 나갔어요. 제 입에서 더듬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고. 손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Oh, thank you. I like something not too bitter. 그리고 저는 대답했어요. Then I recommend our latte. It's smooth.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여러분, 저한테는 이게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닐 암스트롱의 순간이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제 머릿속의 문장이 상대방에게 도착한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그 사람 가슴에 정확히 착륙한 거예요. 그날 카페 문을 닫고 집에 가는 길에 저는 한강다리 위에 진짜 두 팔을 벌리고 소리쳤어요. 미친 사람처럼. I can't speak English. 자, 영어를 하면 뭐가 좋냐고요? 빠르게 가볼게요. 연봉. 통계 봤어요? 같은 직무라도 영어 능통자가 평균 30-40% 더 받아요. 외국계 기업? 영어 한 줄로 시작, 연봉이 1,000만 원 더 뛰어요. 정보? 한국에 번역되어 들어오는 책은 평균 6개월에서 2년 늦어요. 즉 영어를 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2년 먼저 미래를 사는 거예요. 기회. 원격 근무 시대잖아요. 영어만 되면 미국 회사에서 한국에 살면서 달러로 월급 받을 수 있어요. 진짜로요. 제 친구가 그렇게 살아요. 연애? 데이팅 앱을 영어로 열면 매칭 풀이 50배 늘어요. 50배. 여행. 유럽 어디를 가든 동남아 어디를 가든 영어 한마디면 호텔 리셉션부터 길거리 노점상까지 다 통해요. 자, 근데요, 사실은요, 제가 이런 얘기 다 늘어놓고 있지만 사실 저도 두려웠어요. 영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 거울 앞에서 영어로 말하는 제 모습이 너무 어색해서 토할 것 같았어요. 내가 이걸 왜 하지? 내 발음이 너무 이상해.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이런 생각이 매일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여러분, 영어를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시작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진짜로 누구나 다 똑같이 느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를 너무 오해해 왔어요. 영어는 시험 점수가 아니에요. 영어는 토익 990점이 아니에요. 영어는 외워야 할 단어 3,000개가 아니에요. 영어는요, 자유예요. 당신이 한국어밖에 모를 때 당신의 세계는 한반도라는 작은 섬이에요. 그런데 영어를 알기 시작하면 그 섬에 갑자기 다리가 놓여요. 그 다리는 뉴욕으로, 런던으로, 시드니로, 케이프타운으로 뻗어나가요. 영어를 안다는 건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의 수가 늘어나고, 내가 살 수 있는 도시의 수가 늘어나고, 내가 꿀 수 있는 꿈의 크기가 커져요.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그 좁고 어두운 방 기억나세요?
거기 갇혀있던 사람이 사실은 우리 모두예요. 그리고 그 방의 문은 사실 잠겨있지 않았어요. 문은 처음부터 열려 있었어요. 우리가 손잡이를 돌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 이제 다시 그 방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두운 방, 작은 창문, 들리지 않는 세상. 당신은 천천히 걸어요. 한 발, 두 발, 세 발. 손을 뻗어요. 차갑게 식어있던 문 손잡이가 손바닥에 닿아요. 당신은 깊게 숨을 들이쉬어요. 그리고 손잡이를 돌려요. 문이 열리는 순간 빛이 쏟아져 들어와요. 너무 눈이 부셔서 눈을 감았다 떠요. 그리고 당신 앞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거대한 광장이 펼쳐져 있어요. 수백 수천 가지의 언어가 음악처럼 흐르고 모든 피부색의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손을 흔들어요. 당신은 떨리는 입술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해요. Hello world. 세상이 답해요. Welcome. 오늘 여러분이 내뱉을 세상을 향한 첫 문장은 댓글로 남겨주세요.